자, 그 다음 이어서 가볼게요. 뭐 데이터도 뭐 수정을 했겠다. 자, 그 다음에 자, 딕셔너리의 가장 마지막 날들을 뭐 담고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뭐 이용해 달래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2월 29일로 수정하고 4월, 5월 정보도 추가를 해달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무시하세요. 요거는 지금 테스트 데이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뭘 써볼 거냐? 먼스 앤드 데이즈 2를 하나만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스 앤드 2. 얘는 여기다가 2월은 29. 그 다음에 4월, 5월 정보도 추가를 해달라 했으니까 4월은 며칠 있어요? 그렇죠? 4월은 31일, 그 다음에 5월은 31일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랑 먼스 앤드 데이즈 2랑 먼스 앤드 데이즈랑 합칠 건데,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없으면 얘가 없다고 칠게요. 얘가 없으면 4월, 5월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소가 몇 개 탄생할까요? 지금 12개 있으니까 14개가 탄생하겠죠. 근데 사실 뭐가 문제예요? 얘가 문제잖아요. 얘. 왜냐면 두 개를 먼스 앤드 데이랑 먼스 앤드 데이 2랑 두 개 합치면 뭐가 충돌돼요? 중복되어 있는 요 녀석이 충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왜냐면 2월이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2월이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헷갈리니까 전 요거 좀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이렇게 씁시다. 자, 이렇게 1월, 아까 1월은 며칠이었죠? 30일. 그 다음에 2월 28. 그 다음에 3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4월, 5월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가 탄생하는 거예요, 요소가? 총 5개가 탄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2월이라는 녀석이 있고 얘도 2월이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얘랑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months and days 한 다음에 update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update 한 다음에 months and day 2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여기 이제 update라는 건 뭐냐면 이 두 녀석을 합친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합치는 게 아니라 두 녀석을 합치는 건 합치는 건데, 자, 얘 한번 출력해 볼게요. 출력하니까 뭐 나와요? 2월, 3월 해가지고 5월까지 나오는데 2월은 뭘로 변했다? 29일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월은 28일이라고 적어놓고 여기서 2월은 29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업데이트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 데이터에다가 months and days 2라는 데이터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부어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없는 녀석은 어떻게 된다?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동일한 요소가, 즉 동일한 키가 있다 했을 때 그 동일한 키가 충돌이 되면 그게 뭐다? 값의 수정을 말하는 거예요. 값의 수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4월, 5월 같은 경우는 여기에 먼스 앤드 데이지 없기 때문에 얘네가 추가가 된 거고, 그에 반면 2월은 있기 때문에 얘와 얘가 충돌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2월이 뭘로 수정된 거다? 29로 수정이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다 해가지고 먼스데이즈 강사님 먼스앤드데이즈 2를 쓰고 이 먼스앤드데이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면 뭐예요? 이 먼스앤드데이즈에다가 먼스앤드 2에다가 이걸 부어버린 행위잖아요. 그럼 얘 출력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꼬여버리죠.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꼬여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새롭게 추가될 녀석을 부어버리는 거지, 새롭게 추가될 녀석한테 기존 데이터를 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업데이트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게 이제 갑자기 추가됐죠. 이제 요일은 이제 지나갔고요. 자, 영수, 영희, 철수, 민수의 나이를 딕셔너리에 담아달라고 하는데, 자,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를 유지를 해달래요.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그러면, 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리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로. 예를 들어서, 11, 12살, 13살, 14살.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ages 한 다음에 2, 15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자, 지금 이거는 이번째에다가 데이터를 뭐 한 거죠?
수정한 거죠. 그죠? 이게 수정이잖아요. 값의 수정. 그렇게 되면 2번째 요소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 철수의 나이가 두 번째, 즉 2번인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 거죠. 근데 일단은 그걸 떠나서 내가 2번인 줄 알고 일단 나는 영수 나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영수 나이를 삭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삭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영수 나이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 11이라는 거 삭제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철수의 나이는 몇 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지금 영수 나이 0이 철수 민수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굴 뺀 거예요? 영수의 나이를 제거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영수의 나이를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철수의 나이는 기존에 있던 2번인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당겨져서 1번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당겨져서 1번으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값을 바꾸게 되면 이거는 철수의 나이를 바꾼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나이를 바꾼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나이를 바꾸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되면 그 안 들어있는 요소가 인덱스가 하나씩 앞으로 당겨져 온단 말이죠. 근데 나는 분명히 철수의 나이가 2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리스트의 데이터가 앞으로 당겨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얘를 갑자기 수정을 하면 누가 바뀐 거다? 철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뀐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게 뭐다? 이런 경우에 딕셔너리를 쓴다. 그쵸? 영수는 11살. 그 다음에 영희는 몇 살이에요? 12살. 그 다음에 철수 13살. 그 다음에 민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프린트 에이지스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는 영수의 나이를 제거를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에이지스에서 그냥 영수 접근해서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영수 삭제했다 해가지고 철수의 나이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영수 나이를 지우던 말던 철수 나이 바뀌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철수 나이 수정할래.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철수한테 그대로 접근을 해가지고 철수의 나이를 10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보면 철수의 나이가 바뀌었죠. 그래서 영수 나이 지우던 말던 철수 나이 그냥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변수명 짓는데 굉장히 신경 쓰셔서 지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에이지스 같은 경우는 나이 하나가 아니라 나이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이들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짓고 그래서 뭐 복수면 복수, 단수면 단수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되고, 그리고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사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변수명은 명사로 지으세요. 동사로 짓지 마세요. 플라이 이상하잖아요. 플라이 뭐 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단수 복수 이런 것들 명확하게 지어 주셔야 되고, 뭐 나이 하다, 그러니까 뭔가 동사로 지어야 될 거는 함수 같은 경우는 동사로 짓는 거고, 변수명은 명사로 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고기 같은 숫자 10개를 입력받는다, 그런 거는 숫자들만의 집합이면 그런 건 뭐가 낫다? 리스트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이를 저장한 것은 리스트보다 뭐가 더 나은 거예요? 딕셔너리가 나은 겁니다. 그래야 데이터를 관리할 때 꺼낼 때 편하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리스트를 써야 되고 언제 딕셔너리를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분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도 딕셔너리에 담고 데이터를 넣은 대로 순회 출력을 해달래요. 뭐 순회 출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엄청나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뭐 name,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in ages.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name. 당연히 name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영수, 영희, 철수, 민수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렇게만 쓰게 되면 이제 뭐 요거를 따로 name 해가지고 뭐 age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겠죠. age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ages에 name으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 age 할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값을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F스트링 해가지고 누구 몇 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네임 들어오면 되는 거고 에이지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수 11살, 영희 12살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요거랑 똑같은 게 뭐예요? 키스 쓰는 거죠. 그죠? 키스 함수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동일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잠깐 이 주석 걸고 자 여기다가 키스 오타 났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쓴 것과 이런 식으로 쓴 거는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해가지고 밸류스로 출력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깔끔한 건 뭐겠어요? 그렇죠. 이거보다 좀 더 깔끔한 건 아이템즈를 쓰는 게 훨씬 더 낫다. 왜냐면 아이템즈를 쓰게 되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들어있는 키하고 이름을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깔끔하게 출력이 가능한 거죠. 영수, 영희, 철수, 민수.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옛날 버전에서는 이 지금 우리는 출력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버전이 3.6 이상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순서를 보장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영수가 뭐 몇 번이고 영희가 몇 번이고 철수가 몇 번이고 그래서 순서를 보장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업데이트 된 지 꽤 됐는데 어쨌든 되면서 이렇게 순서도 보장해주고 굉장히 좋게 출력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그래서 여튼간에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반복문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쏙쏙 뽑아낼 수 있는 실력을 기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